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밴드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 박효은 센터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이제 보면서 눈물도 찔끔 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웃음도 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감동적인 발제였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 뭐 이런 이야기다 보니까 텍스트도 많고 조금 딱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적 가치 혹은 뭐 지역에서 혹은 뭐 시민들이 주민들이 뭔가를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제가 말하는 자산화는 여러 가지 자산화가 있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좁혀서 부동산 자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 사실 그런 공간에 대한 거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때 조금은 든든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이제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전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각 이런 도시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기에는 이제 이 부동산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도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돈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련한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밴드에 대한 소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금융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조금 좁혀서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의 자조기금, 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는 정책 자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조금은 기초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금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이제 자조기금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창업 육성 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전, 전체 목차를 보시면 먼저 사회적 금융에 대한 간단한 좀 이해, 전체 개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조기금이 일종의 약간 대안적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소개를 좀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민자산화를 좀 저희가 지원했었던 사례와 시사점 이것들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해서 투자 융자하는 사회적 금융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저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비영리에서부터 가장 영리를 추구하는 이 스펙트럼일 텐데 사회적 금융은 그 중에서도 비영리에서부터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 이제 투자되는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 이제 책에서 크게 사회 목적 투자나 협동금융 그리고 지역금융, 마이크로 크레딧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금융들을 이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비영리 단체들도 단순 기부나 자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의 투자 형태로 이제 임팩트 펀드라는 것들 혹은 임팩트 투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비영리 단체들도 사회목적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금융이라는 것은 크게 신협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금융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는 좀 작아서 이제 미국이라는 좀 큰 땅덩어리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금융의 개념하고는 이제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다는 개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사례로는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이제 노동인민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창업 육성하기 위한 그 금융이 먼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돈이뿐만 아니라 이 돈에 이제 여러 가지의 경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인 뭐 법률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붙여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혹은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같이 했었던 사례들 그리고 해외 사례는 이제 이런 트리오도스 은행처럼 가치 투자를 하는 이제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진 않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1980년대에 설립된 이제 중견 규모의 이제 은행이고요. 사회적 금융 기관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의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은행에 적금한 그 돈이 이제 다른 곳에 쓰인다기보다는 환경이나 혹은 뭐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 대체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곳으로 그 돈이 순환되도록 하거나 혹은 이제 개인들이 돈을 예금을 넣으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다가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정하면서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행들의 대안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인민금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트리오도스 은행 같은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이런 정도의 가치를 좀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대안적 사회적 금융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흔히 사회적 금융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대부분 정책 자금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비해서 약간 제가 수정이 필요한데 2018년 그리고 그 다음은 2019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아래쪽에 수정된 자료를 못 드렸네요. 그래서 2018년에는 뭐 1,800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3,200억 원,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4,200억 원 정도의 정책 자금들이 공급을 되어 왔고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정책 기조랑 맞닿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이후에도 이제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을 때 계속 정책 자금들의 공급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뭐 하향으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사실 대안의 민간의 사회적 금융의 기능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사실 5, 6년 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그 환경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혹은 뭐 자활기업 이런 곳들이 자금을 활용하는 데에는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언제라도 이 환경은 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사회적 금융, 민간의 사회적 금융이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예전의 역할을 했을 때에는 훨씬 더 뭐라 그러죠?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딘가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점에 필요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많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사회적 금융 자산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빈 구석,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어서 그 기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나중에 이 정책 자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또 사회적 금융들이 다시 역할을 해야 되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금융의 자금 공급 기관들을 보시면 조금 이제 매핑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일종의 도매금융으로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현장의 사회적 기업들의 자금을 이제 융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매기금으로서 일종의 소매금융 혹은 이제 중개기관에게 이제 자금을 보내주고 그 중개기관 소매금융이 다시 현장으로 금융을 이제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맨 위쪽에는 흔히 그리고 이제 세로축을 보시면 자금의 형태로는 이제 보증이 있고 그리고 융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투자가 있고 이제 하이브리드 영역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으로서 뭐 투융자 혹은 기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론축으로 이제 공공이 있다면 이제 가운데 쪽은 흔히 금융의 라이센스가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투자운용사라든지 이런 식의 금융의 라이센스가 있는 일반 민간 금융기관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쪽은 이제 밴드처럼 혹은 뭐 각종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민간의 중개기관들이 자신들의 목적 사업에 의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나눈 것은 이제 보통은 정책 자금을 조달해 와서 현장의 사회적 기업에게 재공급을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이제 공제기금, 자조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50억 정도의 이제 기금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부금을 납부해서 마련한 돈은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정책 자금을 섞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기금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이제 전북도 최근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북도 기금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18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경남도 이제 올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기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화성이나 같은 곳은 워낙에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좀 기금의 규모가 크고요. 구나 이제 군 형태로도 기금이 이제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정책자금의 형태일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금융들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보증이나 융자 같은 형으로 별도의 그런 특례 보증 상품, 특례 융자 상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곤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보증을 한다든지 이자율이 훨씬 낮다든지 혹은 이제 재무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 부분들을 많이 평가한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뭐 신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공급을 많이 하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각각의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유형별로 별도의 이제 특례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보증을 기관 중에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기술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역시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 보증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을 소셜벤처로 해서 좀 아까 말했던 네 가지의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소셜벤처라는 좀 넓은 영역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이나 임팩트 투자 펀드나 혹은 뭐 R&D 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상품 외에는 이제 융자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사실 별도의 사회적 경제 융자 상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일종의 중소기업의 하나로서 보고 있어서 별도의 특례 상품이 있지는 않고 다만 7년 이하와 7년 이상 상품 이런 식으로 일반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조금은 더 우선순위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있을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조금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나 가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은 원래 이제 개인 대출, 뭐 흔히 뭐 디딤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용이 안 좋은 혹은 이제 정책 자금들을 많이 개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예산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와 같은 이제 민간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재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매기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12개 정도의 이제 민간 기관들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사실 정책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 현재 정부가 사회적 금융 협의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이 정책 자금들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 테이블에 함께하고 있는 단위가 신협이라서 여기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조금 2018년도 자료라서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점 신협 중심으로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융자가 끝나면 이번에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기재부 산하에 이제 한국성장금융을 통해서 임팩트 투자 펀드들이 2018년부터 이렇게 조성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운용사들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 이제 이런 운용사들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억 가까운 자금들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투자 자금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아까 4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는 사실 공급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는 저 대상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닌 이제 벤처나 소셜벤처 쪽으로 많이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있는데요. 다음에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조기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14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제기금이라고 해서 사실 공제는 흔히 보험적인 성격, 일종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먼저 위험이 발생한 곳에 이제 가는 것이 맞을 텐데 조금은 이제 중소기업 공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성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기업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만든 자금을 먼저 필요한 기업이 가져다 쓰고 다시 우물에 채워놓고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기업이 가져다 쓰고 다시 채워넣는 이제 이런 융자 방식의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좀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공제기금으로서는 이제 2014년에 시작해서 지금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제기금에 가입한 회원사들끼리만 아까 말한 그 공유경제랑 비슷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이 기금의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수요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무를 만들어서 공급과 수요를 같이 이제 나눠서 쓰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입 대상은 이제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열려 있고 일종의 적금처럼 부금을 계속 납입을 하다가 필요한 시기에 최대 5배까지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부금의 5배까지를 대출해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현재 가입 기업 수는 이제 9월 기준인데요. 조금 늘었습니다. 한 260개 정도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균 월부 금액은 6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금이 이제 성장을 좀 해왔는데요. 아까 규모를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성 규모는 이제 저 마지막 쪽 보시면 이제 2000년 5월 기준으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0억 정도가 되었고요. 융자는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보다는 이제 커지게 되는데 한 167억, 8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업 수는 이거 5월 기준이라 237개고 이제 9월 기준은 50몇 개가 되었고 현재는 한 6, 70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혹시라도 모를 결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결손 보증 기금도 이제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부금의 형태로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140억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부금이 42억 정도, 그리고 기부금이 한 6, 7억 정도, 그리고 정책자금이 이제 90억 정도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신용대출은 납입한 부금의 3배까지 그리고 담보대출은 5배까지 이렇게 이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고 이자율은 있습니다. 당연히 2%에서 3.75%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심사도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당연히 나오는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실제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서 최소한의 이제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일부 신청한 금액이 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유 경제라고 해야 할까? 자조 경제를 자체적으로 이제 실현하고 있고 자금이 조금 커지면서부터는 이제 좀 큰 규모의 초과 대출을 이제 3억 초과의 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의 소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2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력해서 지역이나 부문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요걸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범위를 설정해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도 가능하게 했는데 다수 이제 사회적 부동산을 공유 부동산 혹은 뭐 좀 표현이 잘 개념이 애매하긴 하지만 지역 자산화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요 상품이 좀 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부수적인 것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종사자를 위한 근로복지 성격의 사업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메인은 아니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의 취약계층 분들이나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자체가 사실 현금 유동성이 낮다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뭐 긴급 소액 대출을 해줄 수 있다든지 가부를 해줄 수 있다든지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개별 기업이 다 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공제해서 대신 그 역할을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한 개 기업이 2명까지 요 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는 5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긴급해서 좀 고리 이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뭐 20% 이런 30% 이자를 쓰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 1,000만 원 정도에서는 대환이 가능한 이런 이제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전국에 하나의 이제 그 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뭐 저희가 은행처럼 지점이 있다든지 지역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최대한 온라인과 전화 유선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얼굴 있는 뭐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 있는 관계성이 있는 그런 이제 금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지역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조기금을 만드시거나 운영하고 싶으시다 했을 때 실제로 그것들을 사실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들을 뭐 돈 계산을 해야 되고 일종의 누가 납입을 했고 대출을 했고 상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쉬운 일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손이 많이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갖춰진 곳이 그런 실무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기금을 모으고 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좀 협력을 하면서 기금을 같이 키워가고 운영하는 거에 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그리고 대구 동구 울산 그다음에 이제 부문으로는 노동자 협동조합 이렇게 이제 4개의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주제랑 좀 연결을 시키자면 지금까지는 사회적 금융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제목에서 리빙랩 플랫폼과 지역 자산화를 봤을 때 사실 리빙랩 플랫폼으로서의 지역 자산화의 기능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빙랩 플랫폼으로서의 지역 자산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지역 자산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사실 꽤 많이 있는데 제가 그 깊이라든지 직접 그 현장의 주체들이 말씀해 주신 것만큼 생생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개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아시겠지만 홍대라는 서울의 이제 홍대라는 핫한 지역에서 사실은 그 홍대가 핫해지기 전부터 마포에서 이제 지역 활동들을 하는 그룹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성미산이라고 알려지는 이런 단위가 있지만 이제 요 성미산 공동체에도 좀 이제 올드 멤버, 원조 멤버가 있고 또 새로운 멤버들, 또 젊은이들로 구성되는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주되게 요 사업은 이제 조금 더 신진 멤버들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 육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홍대 그 인디 뮤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전통적으로 홍대에 가진 특징이 신촌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이제 인디 뮤지션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들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역전 현상이 생긴 게 이제 몇 년, 10년 이상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했던 분들, 그런 이제 인디 뮤지션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쫓겨날 판에 이르게 되어서 이 흔히 말하는 둥지 내몰림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머리를 쓰다가 마포에 이제 우리도 둥지를 틀자라고 하는 이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거는 공론화장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뭐 금액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는 한 40억 정도 되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자산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 정책 자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행안부와 신부가 같이 하는 이제 자산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25억을 서울시에서 이제 이 자산화 사업에 이제 자금이 쓰이고 거기에 중개기관이 한 5억 정도를 매칭을 해서 한 30억 정도를 만들어서 융자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활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출자금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출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요 사례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포의 이제 어촌 마을이죠. 어촌 마을에서는 마을이 뭐 이렇게 많이 피폐해지고 이제 사라지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고령화되고 다 있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좀 살려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식당 앞에 쭉 가게 앞에 이제 테이블을 깔아놓고 과연 오늘 저녁에 몇 명이나 올까 홍보를 하긴 했지만 이라고 했는데 이제 감동적이게도 그날 저녁에 이 거리가 이제 꽉 차는 이제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이 지역을 좀 다시 한번 생기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들이 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금융을 조달해서 자산화를 이제 실현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뭐 신용보증 기금이나 아니면 행안부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허그의 이제 도시재생 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태핑을 해봅니다. 어떤 것들은 선정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랑 조건이 안 맞아서 그 사업을 이제 어플라이를 하다가 그냥 드랍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몇 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을 조달해서 결국에는 실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이따가 아마 토론자로서 이 지역에서 또 자산화를 실현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그
의료사업에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화 실현을 위해서 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자금들의 특징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간의 연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뭐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취지 자체와는 다르게 금융기관들이 이것들을 운용하다 보니 그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무적 가치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그 한계는 여전히 있고 금융기관의 창구의 담당자가 재량을 발휘하거나 뭐 팀장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묶여있는 이 정책융자 상품에 충분한 활용을 하지만 여전히 빈 사각지대를 좀 메꾸는 데는 이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화, 이거 제가 이렇게 못 맞추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산화 사례들을 제가 좀 바라보니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화는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은 사실은 그 학산복지관인가요? 복지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꼭 우리의 소유를 하지 않아도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일종의 사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잘 들어가서 그 인프라를 잘 활용했었던 사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례도 물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곳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산을 소유해서라도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산화는 결국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펼쳐온 활동들이 있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던 가운데에서 이 활동들을 더욱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왕성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자산화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에게 발전이 있겠다라는 내부 확신이라든지 판단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이라는 게 이제 일반 영리에서는 프로젝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돈이 되겠다. 뭐 이게 5% 남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뚝딱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제 여기 지역 자산화에서는 그렇게는 어렵고 이 비전의 공감대를 얼마나 확산하고 동의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체들이 자기 비전이나 로드맵을 가지고서 사실 가까운 주변부터 하나씩 설득해가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돈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 동그라미 안쪽에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주체와 기존의 활동들이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에서 기존의 활동들에 대한 자기 확신에서 출발해서 비전과 로드맵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우선 최초의 시드머니를 좀 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머니와 그다음에 그 확신을 출발로 해서 주변 관계자, 그러니까 이 활동에 함께했던 뭐 회원이나 수혜자나 자원봉사자나 혹은 뭐 그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에게 이제 뜻을 모으는 혹은 크고 작은 단체들로 조금 퍼지게 되고요. 여기서 공론장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교육 토론회 같은 것들 열면서 이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과정들이 그 다음에 동반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넓혀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큰 뜻의 의미를 파악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이제 바깥의 제3자들이 생기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주민이거나 시민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금융기관도 사실은 이런 비전에 동의를 해야지만 내가 지원을 한다든지 융자를 해준다는 거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이나 출자, 융자나 투자 같은 활동들도 2단계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산화는 이제 경제와 돈이 순환되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영리적 성격으로만은 이 큰 자금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이자를 뭐 납부를 한다든지 다만 뭐 매년 1%가 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활동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굉장히 비영리적으로만 운영하면은 이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보다는 훨씬 왕성한 활동이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돈과 경제가 순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마포의 사례도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적립하고 순환하는 방식들로 해서 이제 공간을 굉장히 활성화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회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흥원금이 늘어나거나 가계의 수익이 왕성해지거나 하면서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을 계속 가져나가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공통점은 기존의 정책들이 사실 시민 자산화를 실현하는 데 충돌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는 그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은 당연히 이제 뭐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고 일부 합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산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단위에도 그 똑같은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기라든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입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후에 보유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존의 부동산 금융도 아까 말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이제 자기의 그 뭐라 하죠?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상환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틀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그림도 같은 게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장기 보유, 예를 들면 30년이라든지 뭐 40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면 그에 적합한 이제 금융의 설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금융의 설계는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자산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그 구조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뭐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뭐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뭐 사회적 협동조합은 25% 감면이라든지 벤처기업은 50% 감면이 있지만 사실은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가 전부 다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하고 전부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런 형태를 채택해야만 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자산화를 위한 별도의 특수복적 법인격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제는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이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저런 내용도 저희 보면 괄호에 다 자가 사용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 자산화를 위해서는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단체와 많은 다수의 이제 시민들이 뭔가 이 자산을 실현하기 위한 비이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비이커가 아니라 새로운 법인격을 하나 만들게 될 텐데 이제 그 법인격이 직접 이 공간을 다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법인격이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조합원이라든지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약에 법인격으로 채택했다면 그 법인격의 조합원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크리티컬한 기준으로는 자가 사용이 아니다.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유세도 최근에 이제 80억 원 이상의 이제 초과분은 뭐 보유세를 이제 과세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혹은 청년주택이나 뭐 사회주택 개념으로 민간의 사회주택 개념으로 취약계층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할 경우에도 부동산이 이제 주택으로 해석이 돼서 주택에 뭐 2개나 3개를 보유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과세를 좀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어서 사실 자산화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신탁이나 뭐 공탁제도 같은 경우도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30년간 매년 1%만 원금을 상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품들이 획기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는 뭐 일부 초기에 이제 잠깐만 들어갔다가 금액이 이제 빠지는 뭐 이런 브릿지 자금도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런 자금도 지금은 별로 활용할 게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 자산화 실현이라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법률적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조세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건축도 내가 잘 모르겠고 이 토지가 적합한 토지인지 뭐 나중에 사고 나서 봤는데 이건 뭐 공동유가에 쓸 수 없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모든 걸 현장이 직접 다 알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자산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분들이 이제 공동체 토지 신탁이나 별도 법인격 같은 대안적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한 개념은 토지 신탁 자체도 저희 책에 생소한 개념인데 이제 그것들을 공동체의 토지 신탁으로 가져가자라는 내용이고요. 뭐 영국이나 이제 그 외에 미국 같은 곳에는 꽤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한 건의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회적 부동산에 적합한 사회적 금융 제도와 상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3, 40년을 굉장히 사회적 가치와 그다음에 비영리적인 요소들을 품고 있는 이런 부동산들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는 적합한 부동산 그 금융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민간 기관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년이 되었지만 이제 한 15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에서 아까 말한 40억짜리 헤비투게더 마포 같은 경우에 2개만 하면 뭐 80억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책 자금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에 이제 빈 사각지대나 메꿔지는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적 금융으로서 역할을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